새벽 3시, 4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십니까? 남들은 아직 꿈나라를 헤매고 있을 그 깜깜한 시간에 덩그러니 혼자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 쉬어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잠이 없어진 거겠지, 내가 부지런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으실지도 모릅니다.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는 이 증상, 단순히 노화 현상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위급한 구조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뇌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혹시 이것이 치매나 큰 질병의 전조 증상은 아닐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과 해결책을 끝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푹 잤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게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눕기는 초저녁에 누웠는데 정작 잠이 들지 않아 뒤척이고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새벽 한두 시에 소변이 마려워 깨고 다시 잠을 청하려 해도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고통,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나이 들면 원래 아침 잠이 없어지는 거야. 늙으면 다 그래.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새벽마다 원치 않게 눈을 뜨고 있다면, 그리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면 이것은 내 몸속 어딘가가 고장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뇌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의심해봐야 할 범인은 바로 뇌의 노화입니다. 우리 뇌에는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부위지만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관장하는 핵심적인 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밤이 되면 자라고 명령하고 아침이 되면 깨라고 명령하는 것이 바로 이 시상하부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듯이 뇌의 시상하부도 늙고 힘이 빠집니다. 젊었을 때 이 시상하부는 아주 정교한 시계처럼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 시계의 태엽이 느슨해지거나 고장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상하부는 우리가 잠을 잘 때 체온을 평소보다 1도 정도 떨어뜨려 깊은 잠을 유도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쯤 다시 체온을 정상으로 올려 깨어날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시상하부가 노화되면 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체온이 떨어지는 시점이 2시간에서 3시간이나 빨라지고 반대로 체온이 다시 오르는 시점도 훨씬 빨라집니다. 그러니 몸은 새벽 3시, 4시인데도 이미 이제 아침이구나라고 착각하고 체온을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눈이 번쩍 뜰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원인은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명 잠 오는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멜라토닌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는 천년 수면제입니다. 보통 잠들기 2시간 전부터 분비량이 쭉 늘어나다가 해가 뜨면 싹 사라지는데요. 이 멜라토닌이 나오는 공장이 뇌 속에 있는 송과체라는 곳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 송과체도 퇴화한다는 겁니다. 공장 설비가 낡으니 생산량이 뚝 떨어질 수밖에요. 젊은 시절 콸콸 쏟아져 나오던 멜라토닌이 나이가 들면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줄어듭니다. 게다가 그나마 조금 나온 멜라토닌마저도 너무 빨리 사라져버립니다. 연료가 가득 차 있어야 아침까지 푹 잘 텐데 연료가 부족하니 새벽 중간에 시동이 꺼지듯 잠에서 깨버리는 겁니다. 이른 새벽에 눈이 떠지는 이유, 바로 이 천연 수면제가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뇌가 늙어서 호르몬이 부족해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무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질환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죠. 무릎도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숨 쉬는 것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관절염 같은 퇴행성 질환이 있다면 밤새 통증 때문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뒤척이다가 아픈 쪽에 자극이 가면 화들짝 놀라 깨기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도 큰 원인입니다.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두세 번씩 깨다 보면 수면의 흐름이 완전히 끊깁니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쉬우신가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온갖 잡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아침까지 뜬 눈으로 지새우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는 동안 숨 쉬는 게 불편하거나 심장에 무리가 가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강제로 잠을 깨웁니다. 즉, 새벽에 자꾸 깬다는 것은 내 몸의 통증이나 장기들이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비명소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참지 마십시오. 반드시 병원에 가서 내 몸에 다른 병이 숨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이렇게 새벽에 깨서 괴로워해야만 할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결 방법은 의외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일찍 일어났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만약 새벽에 깼는데 머리가 맑고 개운하다면 여러분은 이미 필요한 잠을 다 주무신 겁니다.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라도 푹 잤다면 건강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고 또 깼네. 억지로라도 더 자야지 하면서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게 더 스트레스를 주고 다음날 수면 리듬을 망칩니다. 정말 중요한 해결책은 바로 햇볕입니다. 여러분, 햇볕은 공짜로 받는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낮에 집에만 계시지 말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햇볕을 쬐면 우리 뇌는 지금은 낮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밤에 쓸 멜라토닌을 부지런히 만들어 비축해 둡니다.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며 산책을 하거나 텃밭을 가꾸는 등 활동량을 늘리면 밤에 잠이 오는 힘, 즉 수면 압력이 높아져서 훨씬 깊게 잘 수 있습니다. 낮잠은 가급적 피하시고 정말 피곤하다면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잠깐 눈을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이 보약보다 좋습니다.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무조건 참지 마시고 수면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십시오. 필요하다면 소량의 도움을 받거나 인지행동 치료를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는 옛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잘 자야 뇌도 쉬고 몸도 회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낮에는 햇살 아래서 활기차게 움직이시고 밤에는 꿀잠 주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한 번도 깨지 않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편안한 잠자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밤잠 설치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저 행복천사는 언제나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